안녕하세요. 금융 유튜버 금융학개론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아요. 댓글에 야한 사진은 되나요? 상상은 되나요? 직캠은 되나요? 신음소리 ASMR은 되나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음란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제가 직캠이나 야한 사진 같은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은 욕구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누구나 부처님 같은 평정심을 가졌다면 모를까, 마약도 대마초에서 시작해서 점점 코카인, 필로폰 같은 상위 마약으로 가죠. 야한 것도 똑같습니다. 야한 옷을 입은 사진에서 시작해서 헐거벗은 사진, 다음으로 나아가서 야한 움직이는 사진, 그리고 야동, 야시시한 걸 보면 다음 것도 계속해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들이 스스로 나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음란물을 오랜 기간 동안 봤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음란물에 대해서 자제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당연히 야한 사진 같은 게 야동하고 비교했을 때 도파민 분비라던가 이런 면에선 좀 떨어지겠죠. 근데 제 말을 들으세요. 저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야한 사진만 보고 자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해 본 적도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한 지 2주도 안 돼서 결국 야동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음란물의 도파민 분비는 야설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 야한 사진, 그 다음 청각적 음란물, 신음소리 ASMR 같은 거겠죠. 그 다음 야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작더라도 결국 야동으로 이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 직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출이 있는 직캠인지 아니면 정말 노출과는 상관없이 팬심으로 보고 싶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히 정해야 돼요. 노출 때문에 본다는 거는 야한 사진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야한 사진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벗은 사진, 어떤 사람은 야시시한 옷을 입은 사진, 다 선호하는 게 다르고 도파민 분비도 다를 거예요. 발바닥 패스티시 같은 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결국엔 보다 보면 더 상위에 음란물을 갈구하게 됩니다. 패티시적인 사진만 보더라도 결국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자료들을 안 보길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이 음란물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야동? 상상이나 했겠어요? 인류 역사가 몇백만 년인데 인터넷 야동의 역사는 한 30년이나 되나요? 근데 이 30년 동안에 사람들이 음란물에 찌든 거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야동 보고 자위할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도 올리시는데 저는 안 된다는데 한 표입니다. 저도 안 해봤겠나요? 몇 년 동안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그거 1, 2주 된다 하더라도 나중엔 욕구가 차면 이번 한 번만 일주일 안 되게 야동 보고 다음부터 일주일마다 봐야지, 이 마음 먹고 하다가 결국 1일 1달로 돌아갑니다. 흔히 적달이라고 하죠. 적절한 딸딸이. 이건 거의 딸딸이계의 유토피아죠. 내 머릿속으로 완벽한 계획이지만 공산주의처럼 실제로 실행하면 실패하는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상딸. 상딸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상딸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강하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상상도 없이 딸 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데, 저는 지루가 아닌 이상 욕구가 차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음란물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특히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부터 거의 자위를 시작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봤어요. 애초에 시작부터 음란물이 세트였으니까 음란물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거죠. 그럼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자위했을까요? 저는 야동을 끊고 나서부터 애초에 상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댓글들을 보면 저는 애초에 상딸로 시작했는데 중독이에요,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상딸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상딸에 대한 도파민 테스트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상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도파민이 분비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은 야동을 안 보고 상딸만 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상딸을 안 하는 저로서는 도파민이 얼마나 분비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상딸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딸도 음란물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딸을 하다 보면 아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여자 야한 옷 입은 사진만 보면 더 상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합리화가 시작되는 거죠. 보다 보면 더 심한 걸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절제력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쾌락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왜 굳이 하려고 하세요? 세 번째는 상달도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상달로 자위를 접하신 분들이나 상달 자체에 중독되신 분들이 의외로 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상달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떻게 상상도 안 하고 사정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몸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성충동을 자주 느끼시는 분, 아니면 자위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리신 분, 이런 분은 사정 안 해도 되는데 성충동만 느끼시는 분, 몸에서 배출할 필요가 없는데 배출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은 금달, 말 그대로 금달을 2~3주 해보세요. 대부분은 상상 없이 사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상달만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2~3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3달 하세요. 꼭 보면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하세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상달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상상이 된다는데,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곳 보고 자위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상상 안 하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자 타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야동을 계속 보다가 끊으면 우리 뇌가 포르노 같은 자극에 중독된 상태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야한 사진과 생각만으로도 우리 뇌는 크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는 제 영상 중에 야동과 도파민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나 공부와 야동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습관적으로 물 뺀다 이러지 말고 생리적으로 불편하면 상상 안 해도 자극만으로 사정합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시청각적인 자료들은 안 보는 게 좋고요. 상달 관련해서는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상달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달 안 하는 것은 음란물과 멀어질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제가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는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말리지 않을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적달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물론 어떤 야한 사진이나 야설 같은 건 보지 말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달도 안 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중독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지 안 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추가로 오늘 채널 댓글을 확인하다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닉네임을 조금 가릴게요. 야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 덜 성장하고 덜 떨어진 거다? 아마 이 댓글이 비뇨기과 의사가 자위를 권장하는 이유, 이 영상에서 달린 댓글일 텐데 저의 다른 영상을 안 보셨나봐요. 제가 댓글을 꼬박꼬박 확인하거든요. 바로바로 댓글은 못 달더라도 확인하는데 야동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동을 떠나서 중독이라는 것은 누구나 중독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 영상이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제 영상에 공감하시는 분도 없을 것이며 한 달 만에 4,000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늘지 않았겠죠. 제가 하는 말을 개소리라고 치부 했을 겁니다. 야동을 끊고 나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 영상들을 보고 야동을 끊을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야동 끊고 새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정신이 덜 떨어졌다느니 하는 망발은 하지 맙시다. 유튜브 댓글들 보면 꼬인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99개의 장점이 있고 1개의 단점이 있으면 1개의 단점으로 99개의 장점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못 찍었는데 도파민 관련해서 도파민의 순기능에 관한 영상 1개를 보고 도파민 중독에 관해서 댓글로 제 영상은 개구라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파민이 좋으면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아주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것만 골라 하면서 도파민 중독자로 살면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오늘은 음란물 기준에 관련해서 제 생각과 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자신만의 음란물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 됐길 바라며 금맨